1000만 원을 주고 들어도 안 아까운 인생 조언 3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조언을 듣게 됩니다. 부모님의 잔소리, 선생님의 가르침, 선배들의 충고, 책 속의 명언들까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할 조언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언들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야 비로소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그때서야 그때 그 말을 진작 새겨들었더라면이라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후회를 줄이기 위해 1000만 원을 주고 들어도 아깝지 않을 3가지 인생 조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첫째,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아끼게 되면 그 사람의 단점이나 문제점을 내가 바꿀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애 관계에서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내가 잘해주면 바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격, 습관, 가치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며 이는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 특성은 대부분 성인이 되기 전에 형성되며 이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진심으로 노력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타인이 아무리 강요하거나 설득해도 본인의 의지가 없다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항상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꾸려 노력하기보다는 업무에 필요한 만큼만 소통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포기나 냉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지혜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오래된 습관이나 형제자매의 성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돈은 감정으로 쓰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서 우리의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쇼핑으로 풀고, 기분이 좋으면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외로울 때는 비싼 음식으로 위로받으려 합니다. 이런 감정 소비는 순간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 내린 재정적 결정은 대부분 비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시련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충동적으로 비싼 여행을 예약하거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명품 가방을 구매하는 것은 순간의 감정은 달랠 수 있지만 나중에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더 큰 스트레스로 돌아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재정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감정과 재정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24시간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큰 지출을 하고 싶을 때는 최소 24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더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지, 어떤 감정이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는지를 파악하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른 건강한 방법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명상, 친구와의 대화 등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달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노후 준비, 주택 구입, 자녀 교육 등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돈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돈으로 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셋째, 모든 관계는 거리 조절이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와는 더 가까워져야 하고, 가족과는 더 끈끈해져야 하고, 연인과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게 됩니다. 개인의 공간과 시간, 독립성이 사라지면서 숨막힘을 느끼게 되고 결국 갈등이 생깁니다. 반대로 너무 먼 관계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식어버려 관계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각 관계마다 적절한 거리를 찾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결정에 개입하려 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붙어 다니며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필요할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더 오래갑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거리 조절은 특히 중요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24시간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서로의 취미나 친구 관계를 인정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응원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업무 외적인 부분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리 조절의 지혜는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 관계에 맞는 적절한 거리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조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 노력한다면 인생의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 감정과 재정을 분리하는 능력, 그리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런 조언들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조언들을 따르지 않아 겪게 되는 손실, 잘못된 관계로 인한 상처, 감정적 소비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부적절한 거리감으로 인한 갈등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조언들을 단순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려는 노력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이것들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뒤돌아보았을 때 그때 그 조언을 들었던 것이 정말 행운이었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지혜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언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등불이 되어 더 현명하고 행복한 삶으로 안내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통찰이 다른 분들에게 값진 도움이 될 것입니다.